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뉴스케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라디오 뉴스케이입니다. 한국갤럽 주간 정례조사 결과 새누리당이 730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취임 후 최저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730 재보선이 치러진 전후인 7월 29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16명에게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취임 후 최저치인 40%에 머물렀습니다. 부정평가는 49%로 전주보다 1%포인트 낮아졌으나 여전히 긍정평가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11%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만 긍정평가가 70%로 부정평가를 앞질렀을 뿐 나머지 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50%를 넘어섰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 42%, 새정치민주연합 26%, 정의당 5%, 통합진보당 3%, 없음 의견 유보 24%로 새누리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3주째 제자리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5%였습니다. 천정배 전 법무장관은 730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참패를 불러온 공천 참사와 관련해 그 근저에는 아주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계파 패거리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천 전 장관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말하자면 현재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은 이 당권을 쥐고 있는 지도부의 전횡과 유력 계파들 사이의 담합, 이것이 판을 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에는 사실은 지도부의 전횡이 두드러졌다. 상당수는 계파적 시각에서 특정인의 공천을 반대하기도 하고 또 연판장을 돌려서 찬성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였지 않나. 유권자들이 크게 이런 데에 대해서 실망을 하신 것이라며 그래서 앞으로 당을 새로 살리기 위해서는 당 시스템을 과감히 개혁해야 될 텐데 첫머리에 민주적이고 공정한 공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청 관계 해야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향후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사퇴 이후에 이제 직무대행으로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을 꾸려 나가게 될 텐데 이제 비대위를 구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향후 비대위가 어떻게 꾸려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우리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죠. 저는 현재 상태로는 집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난 10여 년 동안처럼 해서도 집권할 가망이 별로 없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비대위는 이런 위기를 잘 인식하고 당 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분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몇몇 뭐 기득권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저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시스템인데요. 예.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우리 당에 적어도 지금 뭐 100만 당원이 있고 권리당원으로서 수십만 당원이 계시는데요. 이 수십만 당원들이 모두 다 투표에 참여하는 전당원 투표제, 말하자면 민주적인 정당판 보통선거제도를 이걸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전당대회는 전당원 투표제로 바꿔야 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만 19세 이상의 남녀노소 누구나 다 투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직도 우리 당의 투표 제도는 그저 수백 명 정도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모아서 체육관에서 뽑는 과거의 유신이나 50 시절의 선거 비슷한 선거가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민주적인 제도를 전면 도입해서 또 그렇게 해야만이 계파 패거리 정치를 극복하고 또 당의 리더십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요. 예. 그런 방식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오늘 730 재보선에서 큰 타격을 입은 새정치연합의 미래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상처를 덜 받은 문재인 그리고 박원순 그리고 새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영선 이 세 분의 앞으로의 정치력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오늘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를 이분들에게 한번 맡겨보자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분들에 대한 기대를 해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의원은 재보선 결과와 관련해선 여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야당의 참패였고 그들만의 리그, 너희들만의 생각에 난 동조하지 않겠다 하는 강한 유권자들의 표심의 결과였다며 선거 초반부에 불거졌던 공천 참사가 결국은 선거 내내 발목을 잡았고 그것이 유권자들로서는 거물이라고 아무데나 꽂으면 우리가 투표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선거 내내 지배를 했고 그것을 극복하기에 역부족이었다고 공천 참사를 최대 패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합류하면서 사실상 그동안 말해왔던 새정치 실험의 실패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철수 대표와 김한길 대표 둘이 합의를 해서 갑작스럽게 합당을 해서 6.4 지방선거를 치르고 7.30 보궐선거를 치렀습니다. 거기에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예. 야권이 단일 대우를 형성했다. 그래서 여당과 1대1 대척점으로 선거를 치렀다는 면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급조된 가설 정당이다 보니까 지역위원회조차 없었거든요. 네. 지금 당 조직은 전체가 와해된 상태입니다. 당원과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최고위원회 말고는 중간에 허리를 담당하는 그런 조직이 다 없어요. 지역마다 보통 우리가 지역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역구가 예. 없는 겁니다. 네. 지역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지역에 대의원도 없고 상무위원회도 없고 어허. 그리고 6.4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제가 있는 마포을도 선거대책위원회에 위원장이 없었고요. 예. 지역위원장도 없었어요. 이런 상태로 선거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의 요인은 다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안철수 현상으로 대비되는 네. 새정치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올곧이 다 받아안지 못한 채 일단 실패로 끝났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미스테리를 밝히라는 야권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국가안보와도 관련된 문제라고 강변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이같이 말한 뒤 박 대통령의 7시간 미스테리를 밝히기 위한 정호성 부속실장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서도 정호성이란 사람이 세월호 참사와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라고 일축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도 김 실장은 현재까지 운영위에서 또 예결위에서 또 기타 국조기관 보고에서도 24시간을 국회에 와서 지금 답변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며 다시 또 불러내서 이걸 한다는 게 고민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특별법을 만들어서 수사권을 달라는 것인데 그 수사권도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특검을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유가족이 참여하는 그런 진상조사위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 도대체 이게 같은 증인을 상대로 해서 몇 번을 하는 건가라며 세월호 유족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음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재원 원내수석부 대표가 KBS 라디오에 나와 밝힌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전체 그 쟁점 중에서 거의 99% 정도가 이미 지금 협상 당사자끼리 예. 합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 쟁점이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그 특별조사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문제, 그리고 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것을 수사하는 수사 주체가 누구냐, 네. 즉 특별검사에게 맡길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도 결론이 나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특별검사를 누가 출연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정도 또는 그 외에 한두 가지 실무적인 쟁점이 더 남아있을 뿐 예. 어디는 거의 그 협상이 타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문제는 정말 그 법원칙과 국가 질서를 지금까지 지탱해온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또 어떤 법률의 그 대원칙에 따라서 해결하면 충분히 그 네.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는데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또 이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 어떤 지지 세력에 대한 대화를 끊임없이 해가야 되는 과정에서 예. 상당히 좀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의 요구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또 합리적인 그런 협상의 장으로 나올 수 있으리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면 네. 뭐 크게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문제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알겠습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좀 너무 정치적인 또는 정략적인 접근을 해온 것이 아닌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미스테리와 관련해 대통령이 그 시점에 뭘 했는가 하는 것, 이런 것은 국민이 알 권리에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 출신인 이산동 명예교수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여당이 730 재보선 승리 후 세월호 전국 탈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걸 재신임이라고 해석하면 현 정부 집권 세력이 큰 실패를 할 수 있다며 이번 선거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겸허하게 민심을 수용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같은 것도 진취적으로 좀 수용해야만 된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증인 채택 문제가 지금 답보 상태거든요. 김기춘 실장이라든지 정호성 부속 비서관이라든지 유정복 전 장관 등 문제입니다. 이분들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그 대통령의 그 비서실이 이러한 어떤 의회의 조사에서 특권이 있냐 없냐는 문제는 이미 그 미국에서 다뤄진 바가 있습니다. 법원 판결로. 그런 특권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대통령의 특권 속에. 따라서 합리적인 의심이 있고 의회가 조사할 어떤 권한이 있는 상황이면은 소용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의 특권이 없다. 그렇다면은 그 주요 쟁점이 됐던 7시간 동안의 대통령의 행적, 이것이 그 새누리당 쪽에서는 사생활이다, 뭐 이런 입장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사생활은 없다라고 봐야 될까요? 물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치인들은 사생활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저녁 6시 이후는 좀 사생활이 좀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나 특히 대통령이 그 시점에 뭘 했는가 하는 거, 이런 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도 9.11 그 사태에 났을 때 좀 부서지에 올랐던 것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그해 여름에 휴가를 먹고 한 달인가 갔어요. 예.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휴가를 갔다가 이런 일을 토해하지 않았느냐. 또 그 당시 안보보좌관은 뭘 했고 뭘 했느냐 하는 것이 좀 논란이 됐지만은 9.11 테러는 국가적인 어떤 비극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중에 다뤄졌지 그 임시에는 논의가 안 됐죠. 근데 이번 사건.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은 맑은 가운데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한낮에 서울과 춘천 34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 31도로 어제보다 낮겠지만은 여전히 덥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32.2도, 습도는 57%입니다. 라디오 뉴스 K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